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말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이번 일주일 동안 오디오 클립 생방은 안 되도록 안 됩니다. 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4월 13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네, 4월 13일 기대를 했으나 거꾸로 된 상황들이 왔는데, 이건 CPI 문제는 아닙니다. CPI가 발표되고 나서 오히려 시장은 좋았죠. 어제 잠자기 전 10시 때 선물 시장들은 상당히 많이 올라갔었어요. 근데 아침까지 계속 졸졸 떨어지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장을 한마디로 요약해보면, 산 하나를 넘으니 또 다른 산이 나온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CPI 산을 넘은 거거든요. 사실은 CPI 산을 넘으면서 이거 우리 다 소화했어, 알고 있었어, 아니면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진 않네 라고 소화를 시켜서 이제 넘어서 꿀떡 삼키려고 하는데 다른 게 퍽 쳐가지고 먹다 걸린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오히려 미국 시장은 CPI는 해결의 실마리를 줬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발목을 잡은 건 누구였을까요? 네, 지정학적 이슈였습니다. 지정학적 문제가 우리의 발목을 잡았는데요. 이 지정학적 문제가 새로운 인플레이션 요인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CPI의 산을 넘었더니 지정학이 우리를 또 다른 산으로 우리 앞에 딱 있다, 이 산까지 넘어야 된다 하는데, 왜 푸틴이 뭐라 했냐, 우크라이나와의 대화는 끝났다, 이렇게 지금 우리 외신 잘 정리하시는 레피킨님께서 이 소식을 요약으로 보내주셨어요. 자세한 내용들은 잘 모르겠는데 이거 보니까 이제 전쟁이 더 격화될 것 같다 라고 보여지고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네, 유가가 어떻게 됐을까요? 폭등하죠. 유가가 왜 CPI가 생각보다는 좀 적게 나왔는데 떨어져야지 폭등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100불까지 유가가 올라갔고요. 또 하나 제가 더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 101달러네. 많이 올랐네. 전일 대비 8% 올랐어요. 폭등이에요. 현재 유가 상황 지속되는 상황에서 제일 걱정되는 게 하반기 곡물 가격 폭등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의 농부들은 직접 씨를 손으로 뿌리고 이러진 않죠. 그 넓은 데에서 끝이 안 보이죠. 옥수수밭 이런 거 다 기계로 합니다. 그러면 석유를 많이 쓰는데 그 연료 가격이 높으면 그럼 당연히 곡물가에도 전가를 시키겠죠.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요. 또 가장 큰 문제는 이제는 거의 확실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의 밀 생산이 올해 거의 끝장나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4월 중순인데 우리보다 좀 추운 동네니까 파종이 좀 늦다고 해도 이거 보름 안에 안 끝나가지고는 이거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보름 안에 끝나야 되는데, 보름 안에 끝나도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된 밀 파종을 못하면 세계 25%의 밀의 상당 부분이 훼손된다. 생산에 훼손된다. 그럼 어떻게 되겠냐? 아니, 그동안에 조금 남아서 잘 돌아갔지만 이번에 우리가 공급망 적체에서 봤습니다만 한 군데가 살짝 꼬이면 전 세계가 영향을 받잖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서로 간에 톱니바퀴처럼 탁탁탁탁탁 맞아 들어가게 모든 시스템이 짜져 있었는데, 하나 잘못되니까, 톱니 하나 잘못되니까 전체 시계가 쓰는 것처럼 지금 공급망 적체 우리가 작년에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무려 이번엔 25%의 밀이에요. 그러면 이게 일부만 한 10%만 훼손되어도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보기엔 에그리플레이션은 이 기정사실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하반기에 전쟁이 끝나지 않고 5월달까지 간다 이러면 이거는 에그리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예상하고 기대했던 하반기 쪽에서의 인플레이션 하강이 생각만큼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거를 저만 생각하겠습니까? 시장도 생각하겠죠? 이거에 대한 가격을 매길까요, 안 매길까요? 자, 매기죠. 그 매긴 게 어디서 먼저 드러났느냐? 달러 지수에서 드러났습니다. 달러 지수가 미국 시장 기준가 잡힐 때만 해도 99점 블라블라였어요. 근데 지금 얼마냐? 100.31입니다. 100.31. 100을 돌파했어요. 그런데 엔화 대비로 달러가 강세냐? 별로 그렇지 않아요. 그럼 뭐에 대해서? 유로화에 대해서만 강세인 거고요. 유로화가 약세가 된 것은 역시나 지정학적 이슈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겠죠. 서로 돌고 물고 물리면서 돌아가는 세상이니까. 실제로 어제 외환 통화
들의 흐름은 엔화가 제일 강세였고 그다음 달러, 그다음 유로였는데 유로가 훅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달러 지수가 100을 확 돌파하게 된 원인이 됐습니다. 그것도 103이야 벌써. 그래서 요 이슈가 하나 또 있고요. 또 하나 이슈가 더 있죠. 지금 한국 입장에서는 이거 조금 어제 살짝 다운됐지만 중국의 셧다운 해소가 언제 풀릴지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저는 상징적인 두 공장이 돌아갈 것이냐 여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상징적인 공장은 뭐죠? 네, 정저우에 있는 폭스콘 공장, 상하이에 있는 테슬라 공장입니다. 이게 일종 IT의 심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공장이. 근데 이 두 공장이 멈춰 있는 상태가 지속이 되면 이렇게 중요한 공장이 멈춰 있으면 다른 공장은 돌아갈까요? 이렇게 큰 공장이고 중요한 공장이라는 거 모르진 않을 텐데 이게 멈췄다는 다른 공장도 다 멈춰 있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작년도에 이미 경험했습니다만 동남아 쪽에서의 공급 적체, 그 셧다운으로 인해서 공급 적체가 일어났는데 중국의 주요 도시가 셧다운이 돼서 공급 적체가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엔 수요 둔화까지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사겠다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사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공급을 못 해줘서 수요가 채워지지 않아서 수요가 다운되는 상황. 그러니까 수요 다운이 아니고 하여튼 총량이 다운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번에 폭스콘 공장에 시면은 애플이 몇 천만 대는 팔 거라고 생각했던 애플 SE가 늦게 나오면서 이게 떨어지겠죠. 이미 조금 떨어뜨렸습니다만 더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테슬라도 연간 생산 대수가 있는데 상하이 공장이 제일 크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거 한 달만 쉬면 성장률이 훅 떨어집니다. 훅 떨어지게 돼 있어요. 왜? 우리가 전년 대비 적어도 70%에서 100% 정도의 생산 증가를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제일 중요한 공장이 한 달만 쉬면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얘네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얘가 IT의 핵심이니까 부품도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덜 필요하게 되죠. 얘네가 덜 만들면. 그럼 IT의 수요가 어떻게 될까요? IT 수요가 훅 떨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뭐가 떨어져? IT 수요가 떨어지면 반도체 수요가 떨어지죠. 최근 삼성전자의 52주 신저가는 중국의 셧다운과 연결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중국의 셧다운에서 중요하게 보는 건 저가 보는 거는 두 공장이다. 폭스콘 공장과 테슬라 공장. 여기가 공급이 원활하게 안 될 정도의 상황이라면 글로벌리 반도체 수요와 IT 수요가 훅 죽는 거다라고도 해석해도 크게 무리스럽지는 않아 보인다라고 보여지죠. 그러니까 오늘도 미국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미국이 사실은 아침에 세게 올랐다가 졸졸졸 흘러내렸는데 많이 내리진 않았어요. S&P 500이 0.34% 떨어져서 4,397, 15포인트 떨어졌고요. 다우존스는 0.26% 떨어지면서 34,220, 그리고 나스닥도 0.3% 떨어지긴 떨어졌지만 겨우 떨어진 거지. 플러스에서부터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어제보다는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0.25% 떨어지면서 지금 퀄컴 좀 올랐지만 그동안에 상당히 많이 빠졌던 반도체 주식들의 하락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업체들이죠. AMD 2.33% 빠졌고 엔비디아 1.88% 빠지면서 적지 않게 계속 빠지고 있는데 이 업체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빠졌거든요. 최근에. 그런데도 반등을 못하고 있는 상황은 이런 것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중국의 셧다운은 전반적으로 원유 소비도 하향은 시키고 있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지정학적 이슈가 커지면 푸틴이 저렇게 얘기하니까 유가가 어떻게 됐다? 네, $100로 빵 터졌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상황은 미국 시장이 끝나가는 지금 상황은 CPI의 영향력은 지금 없어졌고 CPI 효과는 하루에 단박에 없어졌고 오히려 지금 지정학적 이슈가 확 크게 부각되는 상황이고 사실은 유가가 더 떨어졌어야 되는 상황인데 유가가 올랐다는 건 지정학적 이슈가 지금 가장 큰 이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 셧다운으로 인해서 오펙이 원유 수요 전망치를 하루 370만 배럴 증가로 고쳤습니다. 근데 이게 기존에는 420만 배럴이었어요. 그러니까 50만 배럴 하향 조정했고요. 또 하나 이제 재미난 얘기가 나오는데 오펙에서 러시아의 원유 수출이 차단될 경우 그에 따른 손실분 하루 700만 배럴을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옛날의 중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동의 상황이 완전히 지금
분위기가 달라요. 친서방 이런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이런 그 언급들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 석유 팔아먹어야 되는데 니들은 니 거로 다 채우고 있잖아. 이제 너희하고 우리하고는 이제 관계 별로 없어. 이런 느낌을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경고죠. 니네 이제 그 러시아 때리면은 우리가 증산해서 채워줄,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런 거 전혀 없어.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 그러면서 오펙은 글로벌 그 GDP 성장률을 기존 4.2에서 3.9%로 하향했습니다. 네. 뭐 이제 그 지금 그 팬데믹이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좀 꺾은 거고요. 미국 에너지정보청 EIA는 올해 전 세계 하루 평균 석유 및 액체 연료 소비량을 9,980만 배럴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면서 여기도 80만 배럴 좀 낮춰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가가 다 떨어져야 되는 뉴스들이 많이 터졌는데 오히려 올랐다라는 건 지정학적 이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자, CPI 정리해 볼게요. 자, CPI는 얼마나 나왔냐면 전월 대비 1.2% 상승,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5% 상승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예상치를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오히려 요거는 충격이 좀 덜했어요. 엄청나게 많이 높게 나왔죠. 81년도 12월 이후 최고치니까 엄청나게 높게 나왔고 예상치 8.4보다 조금 더 높게 나와서 8.5가 나왔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떴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근원 CPI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원 CPI가 전월보다 0.3% 상승을 했고요. 전년 대비로 6.5% 상승했습니다. 82년 8월 이후 최고치인데요. 근원 CPI는 아시다시피 변동성이 심한 음식료와 에너지를 뺀 그 CPI죠. 근데 전월 대비 상승률이 예상치가 0.5% 상승이었는데 전월 대비 얼마가 올랐다? 0.3%가 올랐다. 그래서 높게 나타나긴 했지만 예상보다 낮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근원 CPI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게 보이면서 시장이 환호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냥 CPI 보고는 생각대로 되게 높게 나왔네 이랬는데 근원 CPI 보니까 꺾이는구만. 이제 고점 찍었구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제 장전에 미국 시장이 크게 올랐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것들이 이제 말짱 도루묵이 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3월 에너지 가격이 11% 폭등했고 이 부분이 그 전반적으로 CPI를 올리는 주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그 내용을 파악하면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 걱정이 되는 거죠.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유지가 되어지고 있는 상황이 앞으로 한 달 더 간다면, 그러면서 쉽게 유가가 떨어지지 않는다면, 지금 이제 피크를 찍고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CPI가 피크를 찍고 떨어진다.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이 이제 떨어진다라고 예상했는데, 이런 상황이면 안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아침에. 어제 저녁에는 이제 떨어지겠구나 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안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시아권에서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미국 채권 시장 분위기는 어땠냐면 CPI가 처음에 발표되자 이거 하이 찍었네. 인플레이션 하이네 이러면서 금리가 떨어졌죠. 금리가 떨어지면서 가격이 올랐는데요. 미국 그 10년물은 어제 그 장 초반에는 2.8대까지 갔어요. 우와, 2.8대까지 갔다가 CPI 발표되고 훅 떨어지면서 2.72%까지 떨어졌는데 지금은 2.727%고요. 2년물도 2.54%에서 2.39로 뚝 떨어졌었어요. 근데 지금은 2.405%. 근데 지금 2년물은 탁 둔탁해졌습니다. 2.5%에서 딱 거의 붙어 있다는 느낌. 지울 수가 없고요. 근데 10년물만 쫙 올라갔다 지금 조금 떨어진 것이고, 어쨌든 최근에 이번 주간 들어오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채권 시장이 피토한 거 보니까 이제 한번 숨고르기를 할 때가 된 것 같다라고 했는데 역시 숨 골았고요. 그런데 하반기에도 지금 우리가 오늘 아침에 계속 생각해 보는 것처럼 하반기에도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 순간, 그래서 6월달 50bp 이상이 확실해지는 그 순간 제가 보기엔 다시 한 번 더 슈팅 하면서 또 2.8% 이상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거 같이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어제 레이얼 블레이너드 연준 부의장 지명자 연준 이사께서
발언을 했는데요. 이 발언도 어제 시장 강세에 조금 영향을 미쳤었습니다. 초반 강세에. 뭐라고 하셨냐면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고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번 3월 인플레이션에 있어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의한 원자재 가격 급등이 반영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음식료와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 상승률이 전월 대비 0.3% 올라 전달에 0.5% 상승해서 둔화된 것에 주목하며 이러한 둔화세는 매우 환영할 만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미국 시장 어제 강세가 다 설명되는 얘기죠. 이 얘기에서 연준 인사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니까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어요. 연준이 5월 회의에서 대차대표 축소 계획을 공식화하고 6월에 이 과정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5월달 지금 긴축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얘기를 이렇게 하시니까 이거 6월달부터 하고 조금 시장이 안심했었을 수 있죠. 그러나 지금 지정학적 이슈에 의한 유가 상승, 그리고 또 유가 상승은 또다시 고공행진할 인플레이션, 이걸 상상하게 해주기 때문에 시장이 떨어진 거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 레이얼 블레이너드는 앞으로 몇 달간 일부 인플레이션의 완화세가 계속될지 지켜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표들 몇 가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전미자영업연맹의 3월 소기업 낙관지수가 93.2가 나왔습니다. 전월은 95.7에서 떨어져서 93.2 나왔고요. 예상도 95대였는데 그것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투자의 미래라는 책으로 유명하신 제레미 시걸 교수가 있어요. 미국 증시를 아주 오랫동안 분석해서 낸 재미난 책이죠. 투자의 미래. 좀 딱딱하긴 하지만. 근데 이분이 의견을 발표를 하셨는데, 인터뷰에서 연준이 많은 회의에서 최소 50bp 금리 인상을 계속해야 한다.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원한다면 금리를 3% 혹은 3.5% 위로 올려야 한다라고 얘기하셨네요. 지금 중립금리가 2.5인데 3%까지 금리를 올려야 된다. 그러면 3%까지 올리려면은 2.5를 올려야 되니까 매번 50bp씩 올려야 되는데, 그죠? 매번 50bp씩 올려야 되는데. 만약 이렇게 되면 시장은 계속 말씀드리면 6월 50bp 일부까지와 양적 긴축 일부까지를 지금 소화해낸 상태입니다. 미국 증시는. 근데 그거보다 더 센 게 나오면 소화하는데 또 한 번 시간과 에너지가 들겠죠? 어떻게? 하락으로. 그렇게 되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지금 분위기 보니까 50bp 한 번 올리고 나서 6월달 50bp 아직 덜 확정된 것 같아요. 근데 일부는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설왕설래가 있는 상황이 지금의 상황이다라고 대략적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드워치에서는 현재 5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할 가능성을 86.6%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날은 83.8%, 이제 거의 확정적이 되어 가고 있죠. 이제 오히려 5월 금리 인상보다 더 중요한 거는 5월 달에 바로 양적 긴축을 시작할 것인지 여부, 그리고 6월 달에 50bp를 올릴 것인지 여부, 그리고 우리들 입장에서 중요한 건, 주식시장 참여자들 입장에, 투자하는 참여자들 입장에서 중요한 건 시장이 그것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느냐, 얼마나 소화해내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저거 한번 볼까요? 핀비즈 한번 보고 오늘 상황들 보죠. 그래도 애플은 올랐어요. 애플, 테슬라는 올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역시나 오른쪽에 치우친 에너지하고 이런 쪽 생필품, 유틸리티는 올랐고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근데 이게 어제 처음 시작할 때는 다 파랬을 거란 말이지. 푸른색이었을 거란 말이지. 네, 이렇게 좀 빠졌고요. 네, 전반적으로 지금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 분들은 분위기가 많이 안 좋은데, 그래도 오늘 나스닥이 0.2% 빠졌다는 거는 상당히 소화한 것이다. 그동안의 이 악재들을 상당히 소화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질의응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